네, 지금 그러면은요 시작해 봅시다. 오늘 주제는요 공공기관 청소하는 분들. 그러니까 아주머니들 그리고 청원 경찰분들 각종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던 비정규직 여러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대요. 네. 예, 왜냐면은 인천공항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니까요. 김포공항, 마사회 모두가 들썩들썩하고 있대요. 이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희망을 주는 건 좋죠. 네. 근데 급한 희망은 좀 급한 희망. 거기에 네. 시간 개념을 넣어서 네. 곧 되겠다, 바로 되겠다. 급한 희망. 네. 이렇게 국민들한테 불어넣는 것은 글쎄 저는 실망이 또 찾아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야당 입장에서는 견제를 하거나 이렇게 제안을 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여당 네. 이제 당수가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당 입장에서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이제 자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고 또 절차라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당 시각으로 방문하셨던 건 좀 아니지 않느냐. 네. 옛날 야당 시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일단 이거는 뭐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면 좋죠. 이건 문제가 안 생기면 정말 좋죠. 누구나 다 찬성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찬성을 안 한다는 것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걸 찬성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다 이렇게 차츰차츰 하자는 거죠. 차츰차츰 하자는 거지. 단박에 뭐 그게 가능하면 다 하겠죠. 그런데 그런 단박에 하게 되면 부작용이 따르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자. 아마 이런 시각이 이제 일부에 있었던 거고요. 저도 사실은 그런 시각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고용시장이라는 것이 옛날하고 좀 바뀌었잖아요. 아까 저 누구와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비정규직이 병폐다. 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추세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비정규직이 추세다. 고용시장의 추세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은 비정규직이 많잖아요. 뭐 네. 주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산업화 내지 산업화 고도화되고 그다음에 서비스 산업이 커지면서 옛날식의 평생 직장 이런 개념보다는 좀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네. 대접은 제대로 받는. 그러니까 포인트가 좀 바뀌는 거죠. 고용 안정보다는 그 열악한 대우를 안 받거나 하여튼 정규직에 비해서 차별받지 않는 쪽으로. 그래서 저는 정책 포인트가 고용 안정으로 가는 것은 이게 시대를 비춰봤을 때 조금 역행하지 않는가. 그것보다는 그 대우, 열악한 처우 이런 거 없고 임금 모든 면에서 정규직과 동일하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고용이라는 것이 다 되면 좋은데 이게 시장이라는 게 줄었다 커졌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다 공공 부분에서 흡수한다는 것은 공공 부분은 국민이 주주인 회사예요. 이게 그냥 막 어디 화수분 돈 나오는 회사가 아니고 우리 국민 주머니에서 돈 내가지고 메꿔주는 회사잖아요. 옛날에 공기업이었고 이제 국가 어떤 업무였는데 이거를 외주를 준 거잖아요. 공기업을 세워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주주가 국가예요.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 모르는데 사실 못 벌잖아요. 또 돈 벌면 욕먹고. 우리 한전 같은 경우에 석탄 발전해가지고 수조원 돈 남겼다고 욕먹었잖아요. 미세먼지 이런 거. 왜냐면 이게 화력이나 이런 걸로, 수력 이런 걸로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이 사람들이 석탄, 무슨 남부 발전 이런 걸 석탄을 해가지고 발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남는데 환경은 망가지고. 그러니까 공공기업들이 담당하는 업종은 주로 그 공공 인프라 플러스 사기업이 맡겨서는 수지가 안 맞는 것들 이런 걸 맡기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돈이 안 남아요. 원래 안 남아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모자라게 되면 인건비가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모자라잖아요. 그럼 국민이 메꿔줘야 돼요. 자, 이런 시스템에서 무작정 이분들을 대책 없이 정규직으로 다 전환시켜 드리는 것은 이것은 당장의 국민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좀 있는 거예요. 변호사님 여기서 우리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물어볼 줄 알고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참 못했는데요. 네. 그건 기본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네. 비정규직은 일단 고용이 한시적인 거예요. 그죠? 그렇죠. 뭐 네. 1년. 고용이 한시적이다 2년, 보니까 네. 사실은 본인들끼리 어떤 노동조합이나 이런 단결권도 좀 많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고 현실적으로 네. 법이 아니고
그다음에 뭐 퇴직금 상여금 이런 것도 없고. 보셨어요? 컨닝하는 거?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주로 네. 이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하청? 근데 제일 하청 되는 거? 큰 차이가 그거 아니에요? 정년 보장. 정년 보장은요. 근데 저는 앞으로 과연 정규직이 정년 보장으로 이게 계속 갈 것인지는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하면 정년 보장 확실하잖아요. 아니 물론 공기업은 정년 보장이 지금 그것 때문에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정년 보장이 확실해요. 그 부담이 다 국민한테 온다니까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공무원 숫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정년 보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공공기관하고 이제 공무원은 약간 다르긴 한데 네. 공공기관은 뭐 그나마 본인들 어떤 사업 수익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네. 충당을 한다 치더라도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크죠.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공공기관은 수익 사업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근데 공공기관도요, 국민의 세금 투여되잖아요. 되죠. 제가 그렇죠. 말씀드렸는데 공공사업이라는 게 자체가 기업이 수익을 많이 낼 수 없는 구조예요. 수익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익을 많이 낼 수 없는 구조라서 인건비 비중이 커지면 커지죠. 인건비라는 게 고정비거든요. 이게 임시직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 비정규직의 네. 경우에는 이게 고정비용으로 안 잡힐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고용이 탄력적이기 네. 때문에. 근데 정규직화하면 무조건 고정비용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줄래 줄 수 없는 그 비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은 늘어나게 되는 거죠. 비용이 운영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손해가 나면 국민 세금으로 메꿀 그렇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런데 공무원은 더 심하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네. 그 부분을 왜 짚고 싶냐면 공무원 늘린다면서요. 이번에는 1만 명. 10,000명 늘리고 뭐 추가 경정 예산 해가지고 10조. 그러니까 10조를 추경을 하겠다라고 편성한다는 하는데 자 거잖아요. 봐요. 1만 명 늘리겠습니다. 추경하겠습니다. 근데 추경을 야당에서 반대하면 절반이 넘기 쉽지 않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죠. 대식석이니까. 우리는 하고 싶었지만 야당에서 반대해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야당이 우리 발목 잡네요.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뭐 정치공학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네. 이건 여야 문제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절차상 이게 뭐 누가 반대하고 누가 해서 이렇게 그걸 네. 밀었다. 네. 그럼 그 더욱더 그건 정말 그 여당의 어떤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고 뭐 방향을 정확히 말을 해줘야죠. 공무원을 늘린다는 것은 사실 저희도 반대했지만 네. 공무원을 10,000명씩 올해 10,000명 늘린다는 거죠. 네, 올해까지 아니, 일단은 순차적으로 거꾸로 해야 10,000명. 되는 거잖아요. 이 공무원이 필요해서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네. 솔직히 말해서. 네. 고용을 하기 위해서 늘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장을 주기 위해서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어떤 일하실 분들이 그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바다치 먹고 사는데 더 이상 뭔가 필요하지 않아요. 농사 짓는 예를 들면. 네. 근데 몇 사람 보니까 못 먹고 사니까 데려다 농사를 짓게 하겠다? 이런 개념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런 다음에 그 네. 봉급은 다 국민이 내는 거죠.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세금을 건데 내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아까 우리가 처음에 지금 이야기가 다시 한 바퀴 도는데요. 그렇다면 공무원 정년은 바람직한가인데 이번에 그럼 뽑게 되면 그 사람들 정년까지 또 가는 거잖아요. 정년까지 가죠. 그래서 정년에 대한 단축을 하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자 공무원을 늘린다고 만약에 늘린다 사회적 합의가 있다라고 네. 치면 정년을 조정하거나 정년을 줄여놓고 그 이후에는 비정규직 공무원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60살까지, 뭐 55세까지 했어요. 네. 그럼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 노하우 같은 게 아까우니까 그분들은 그때부터는 정규직이 아닌 거죠. 이렇게 되돌아오는 거. 이런 제도적 방법이 강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을 늘리는 거는 연금 문제도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공무원 연금 문제. 뿐만 아니라 지금 나오는 얘기를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 시간을 줄여서 그 시간 줄인 만큼 다른 사람을 채용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뭐 그리스처럼 하루에 뭐 일주일에 한 2번, 3번 근무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근무하고 있던 사람은 갑자기 너는 근무를 조금만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첫 번째는 그분이 근무한 시간만큼만 급여를 받거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받거나 그러면 만큼만 받으면 그분이 불만이 커질 거고 제 말이 두 번째 그대로 받으면 국민이 불만이 커질 거죠. 그대로 받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이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공무원 복지도 또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 복지가 꽤 있죠. 공무원 봉급만이 아니고 각종 수당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어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한 명의 공무원을 뽑게 되면요. 그 공무원 한 명을 운영하는 데 드는 돈이 약 6천만 원 정도가 든대요. 그러면 1만 명이면 전 돈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공무원을 늘리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요. 마사회도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대요. 맞아요. 여기 자료 보니까 네. 여기도 꽤 되더라고요. 이 지금 공기업들이 이렇게 비정규직을 쓰는 이유가 네. 직원의 복지나 뭐 이런 부분을 소홀히해서 이렇게 시작이 안 됐겠죠. 이건 나름대로 본인들의 그 사업 특성에 맞는 네. 이걸 그 포트폴리오를 짠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런데 이걸 전부 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고 하면 그런 전제됐던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본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너지게 되면 원래 짜려 했던 그 이유가 국민한테 부담 안 지우려고 했던 네. 것일 텐데 그런 부분이 무너지는 거죠. 그것도 무너지지만 우리가 지금 비정규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집단군이 굉장히 많거든요. 흔히 말하는 조무사, 간호사,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뿐만 아니에요. 시간 강사. 그리고 병원에 있는 의사들도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달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 현상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지금? 그거는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근데 볼 때 누구만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하게 아니지, 되면. 이거는 이제 공공기관이니까 네. 막말로다가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했던데 이 사람들은 반대할 수가 없어요. 이 해당 업체에서는 네. 공공기관이니까 네. 국가가 주주인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해라 그러면 해야 되는데 네. 사기업체들은 그게 쉽지가 않죠. 망하는데요. 그럼 사기업체에 있는 다른 이제 비정규직들은 만약에 네. 촛불 들고 나오면요. 이 서비스 업체 예를 들게요. 네. 서비스 업체 예를 들면 뭐 한 5명, 6명 있는 조그만 가게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에서 그 인건비가 가장 크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일 본인 크죠. 월급 못 갖고 가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같은 국민을 놓고 똑같은 국민이잖아요. 네. 여기도 똑같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여당 입장에서 이거를 그렇게 추진하기는 만만치 않을 거고 분명히 보세요.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네. 공공기관 공무원은 그냥 국민의 매스 개념이니까 많은 국민이 야 저거 내 기업이야 이런 생각 잘 못하거든요. 공무원 나하고 상관없어. 내 주머니에 돈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항이 크질 않아요. 근데 일반 사기업체는 저항이 엄청 크죠. 왜? 나 당장 망하는데요. 이분들을 도와주고 싶죠. 그러나 내가 뭐가 있어야 도와주는 거지. 그게 아닌 상태에서 어떻게 도와줘? 근데 그거는 이제 논리적인 그 사주 입장이고 그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지금 국민을 나눴잖아요. 지금 국민 나누기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정규직 비정규직. 네. 자, 비정규직 너희 정규직이 지금 여기는 하고 있어. 그럼 이쪽 비정규직은 왜 나는이라는 불만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지금 현재 그 당시 선거철이었으니까 이런 공약을 냈을 테고 그 당시 해당하시는 분들은 그런 공약 때문에 그쪽으로의 우호적인 생각을 가졌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고용이 줄어요. 아니니까요. 그런데 바로 집권하고 바로 하루 이틀 지나서 바로 인천공항.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항이 근데 없어요. 그걸 생각보다. 보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뚝이 무너졌다. 인천공항 터지면 김포공항 있고, 김포공항 터지면 김해공항 있고, 김해공항 터지고 나면 공항이 몇 개 제주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뭐 한 17만 명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비정규직 도미노가 생길 수 있어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도미노. 자, 이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당이나 대통령께서 밀어붙이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문제점이 네. 있어요. 여기에 입사하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대요. 내년 시험 보려고. 내년 시험 보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았대요. 여기 들어가려고. 그런데 갑자기 있는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니까 내년에 지금 채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줄겠죠.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이것도 준비하자. 문제예요. 지금 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방법도 문제가 있는 게요. 네. 그 인터뷰한 어떤 분 보니까 자회사 하나 설립해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그쪽으로 고용을 돌리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상 처우는 그냥 비정규직하고 비슷하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또 나타내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소위 말하는 무늬만 정규직화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 그렇죠. 네. 자회사라는 게 사실은 이 회사하고도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자회사라는 게. 네. 하청업체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려면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한번 리포트 한번 보고 옵시다. 한번 빗장이 풀리자 우리도 정규직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은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대 비학생 조교들이 사흘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교무와 학사 관리 등 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 이들은 무기계약직 전환과 정규직 95%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직업형 조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직원들이 다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이 같은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 요구는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보조원과 집배원, 간호조무사는 물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청사의 환경미화원 등도 정규직에 준하는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비정규직 철폐하라. 노동단체들의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었고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 등을 내건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규 비정규 문제를 쟁점하는 그런 주관으로 삼아서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대학 축제기간 코스를 설치하고 선전전을 진행하고 인천공항공사를 필두로 시작된 공공부문의 정규직화 요구는 민간 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한 74조 든다는 거죠? 야, 알고 있었어요? 네. 리포트 봤으니까. 네, 리포트 지금 보면요. 74조라고 하는데요. 이 어떻게 돈 다 마련합니까? 뭐 재원 마련 그 방법을 강구해 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사실 이게 74조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사실 만만치 않은 거고 이게 결국은 없으면 증세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 재원 마련이라는 게 네. 뭐 실효세를 높이고 뭐 재정 건전화하고 뭐하고 해서 마련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증세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증세가 이게 짠다고 다 나오나요? 올리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세금을. 그 쥐어 짠다고 네.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은 기존의 그 항목이나 세 종목, 네. 세율 종목을 좀 올릴 수 있죠. 그 우리 당은 법인세 내리자 그랬잖아요. 네, 올리자고 그럼 하니까. 이 부분은 이제 법인세를 올리거나 일단 세수 수입을 위해서 뭔가 조정이 있겠죠. 안 그러면 감당을 못 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 찾아가서 처음부터 사진 찍고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성을 받고 정규직 약속하고 다 좋은데요. 너무 일찍 약속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래요. 이게 공약으로 할 때는 자체 당에서 싱크탱크 이런 분들을 도움 받아서 네. 공약을 만들잖아요. 그럼 재현 대책 같은 거를 그런 분들의 도움을 거쳐서 만든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집권을 하시고 대통령이 되셨으면 자, 그 당시 거를 떠나서 실제 정부 부처를 다 점검해보고 실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 뒤에 하셨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시기상 보면 그럴 만한 지금 여유 없이 바로 하셨단 말이죠. 바로 했죠. 나는 공약을 이행한다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셔서 네. 이런 부분은 사실 뒤에 부작용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한테. 이제 맞아요. 국민한테. 우리한테. 어떻게 돌아오는지는 다음에 찾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요, 시작해 봅시다. 오늘 주제는요, 공공기관 청소하는 분들, 그러니까 아주머니들, 그리고 청원 경찰분들, 각종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던 비정규직 여러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대요. 네. 예, 왜냐면은 인천공항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니까요. 김포공항, 마사회 모두가 들썩들썩하고 있대요. 이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희망을 주는 건 좋죠. 네. 근데 급한 희망은 좀 급한 희망. 거기에 네. 시간 개념을 넣어서 네. 곧 되겠다, 바로 되겠다. 급한 희망. 네. 이렇게 국민들한테 불어넣는 것은 글쎄 저는 실망이 또 찾아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야당 입장에서는 견제를 하거나 이렇게 제안을 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여당 네. 이제 당수가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당 입장에서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이제 자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고 이것은 당장의 국민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좀 있는 거예요. 변호사님 여기서 우리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물어볼 줄 알고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참 못했는데요. 네, 그건 기본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네. 비정규직은 일단 고용이 한시적인 거예요. 그죠? 그렇죠. 뭐 네. 1년, 고용이 한시적이다 2년, 보니까 네. 사실은 본인들끼리 어떤 노동조합이나 이런 단결권도 좀 많이 제한돼 있는 상태고 현실적으로 네. 법이 아니고 그다음에 뭐 퇴직금 상여금 이런 것도 없고 보셨어요? 컨닝하는 거?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주로 네. 이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하청? 근데 제일 하청 되는 큰 차이가 그거 아니에요? 정년 보장. 정년 보장은요. 근데 저는 앞으로 과연 정규직이 정년 보장으로 이게 계속 갈 것인지는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하면 네. 정년 보장 확실하잖아요. 아니 물론 공기업은 정년 보장이 지금 그것 때문에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은 비정규직이 많잖아요. 뭐 네. 주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산업화 내지 산업화 고도화되고 그다음에 서비스 산업이 커지면서 옛날식의 평생 직장 이런 개념보다는 좀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네. 대접은 제대로 받는. 그러니까 포인트가 좀 바뀌는 거죠. 고용 안정보다는 그 열악한 대우를 안 받거나 하여튼 정규직에 비해서 차별받지 않는 쪽으로. 그래서 저는 정책 포인트가 고용 안정으로 가는 것은 이게 시대를 비춰봤을 때 조금 역행하지 않는가. 그것보다는 그 대우, 열악한 처우 이런 거 없고 임금 모든 면에서 정규직과 동일하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고용이라는 것이 다 되면 좋은데 이게 시장이라는 게 줄었다 커졌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다 공공 부분에서 흡수한다는 것은 공공 부분은 국민이 주주인 회사예요. 이게 그냥 막 어디 화수분 돈 나오는 회사가 아니고 우리 국민 주머니에서 돈 내가지고 메꿔주는 회사잖아요. 옛날에 공기업이었고 이제 국가 어떤 업무였는데 이거를 외주를 준 거잖아요. 공기업을 세워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주주가 국가예요. 어떻게 보면. 잘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 모르는데 사실 못 벌잖아요. 또 돈 벌면 욕먹고. 우리 한전 같은 경우에 석탄 발전해가지고 수조원 돈 남겼다고 욕먹었잖아요. 미세 뭐 이런 거. 왜냐면 이게 화력이나 이런 걸로, 수력 이런 걸로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이 사람들이 석탄, 무슨 남부 발전 이런 걸 석탄을 해가지고 발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남는데 환경은 망가지고. 그러니까 공공기업들이 담당하는 업종은 주로 그 공공 인프라 플러스 사기업이 맡겨서는 수지가 안 맞는 것들 이런 걸 맡기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돈이 안 남아요. 원래 안 남아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모자라게 되면 인건비가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모자라잖아요. 그럼 국민이 메꿔줘야 돼요. 자, 이런 시스템에서 무작정 이분들을 대책 없이 정규직으로 다 전환시켜 드리는 것은 또 절차라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당 시각으로 방문하셨던 건 좀 아니지 않느냐. 네. 옛날 야당 시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일단 이거는 뭐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면 좋죠. 이건 문제가 안 생기면 정말 좋죠. 누구나 다 찬성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찬성을 안 한다는 것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걸 찬성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다 이렇게 차츰차츰 하자는 거죠. 차츰차츰 하자는 거지. 단박에 뭐 그게 가능하면 다 하겠죠. 그런데 그런 단박에 하게 되면 부작용이 따르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자. 아마 이런 시각이 이제 일부에 있었던 거고요. 저도 사실은 그런 시각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고용시장이라는 것이 옛날하고 좀 바뀌었잖아요. 아까 저 누구와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비정규직이 병폐다. 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추세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비정규직이 추세다. 고용시장의 추세다. 왜냐하면